취업이 보인다 2부의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먼저 오늘의 채용 정보부터 만나보시죠. 네, 취업 정보 알려드림의 신샘입니다. 공기업 및 공공기관 채용 소식입니다. 광주 과학기술원에서 인공지능 연구실에 위촉 연구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학력은 무관하고요. 유니티 기반의 콘텐츠 개발 경력이 1년 이상인 분만 지원할 수 있습니다. 홀로렌즈 콘텐츠 개발 경험이 있는 분을 우대하고 있는데요. 국가보훈 대상자와 장애인은 관계 법령에 의거해서 우대하고 있습니다. 모집 기간은 12월 15일까지입니다. 사단법인 녹색소비자연대 전국협의회에서 소비자 분야 실무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경력은 무관하나 대학 졸업 이상의 학력을 소지한 분만 지원이 가능하고요. 시민단체 경험이 있거나 영어에 능통한 분, 소비자와 법률, 경제 관련 분야 전공 및 업무 관련 활동 경험이 있는 분을 우대하고 있습니다. 모집 기간은 12월 28일까지입니다. 다음으로 사단법인 한국자동차진단보증협회에서 부산 지역의 중고자동차 성능 상태 책임자 및 점검을 담당할 직원을 모집합니다. 학력은 무관하지만 관련 업무 경력이 1년 이상인 분의 지원을 받고 있고요. 자동차 정비 산업기사, 자동차 정비 기능사, 자동차 검사 산업기사 등 업무 관련 자격증 소지한 분을 우대하고 있습니다. 모집 기간은 2019년 1월 1일까지고요. 채용 시 마감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노인복지회에서 야간 요양 보호사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일종 보통 운전면허를 소지한 분 중 운전이 가능한 분과 요양보호사 자격증 소지한 분의 지원을 받고 있는데요.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와 사회복지 전반에 대한 이해가 있는 분을 우대하고 있습니다. 모집 기간은 12월 31일까지고요. 채용 시 마감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취업 정보 알려드림의 신샘이었습니다. 네, 여성 취업 어디까지 알아봤니? 오늘은 두 분과 함께합니다. 중부대학교의 전미옥 교수님 그리고 서울특별시 여성능력개발원 사업팀 일자리 부르릉 김선희 팀장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김선희 팀장님 저희 취업이 보인다를 처음 찾아주셨는데요. 네. 간단하게 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십니까. 서울시 여성능력개발원 찾아가는 취업상담 서비스 일자리 부르릉을 맡고 있는 김선희 팀장입니다. 일자리 부르릉은 서울시 찾아가는 여성 취업 상담 버스인데요. 네. 서울시 25개 전역으로 유동인구가 많은 곳으로 달려가서 서울시 23개 또 여성 인력 개발 기관들이 있습니다. 네. 이쪽과 협업해서 초기 상담서부터 교육, 연계, 그다음에 취업 알선, 사후 관리까지 원스톱으로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일자리 부르릉이라고 하니까 또 버스랑 또 연결이 됐다고 하니까 네. 상당히 떠올리기가 쉬운 이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희가 잠시 뭐 화면으로도 프로필이 나갔지만 굉장히 좀 그 전에 보면 다른 일을 하시다가 이 일자리 부르릉 팀장이 되신 거거든요. 이게 경력 단절이와 연관이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저도 그 출산과 육아를 거치면서 이제 네. 경력 단절이 되었었고요. 제가 이제 어느 날 고용센터에 상담을 갔다가 예. 그 상담사 분께서 제 경력을 보시고 직업 상담사 자격증을 따면 어떻겠느냐라고 저한테 권유를 해주셨고요. 저도 이제 그 육아 틈틈이 이제 자격증을 공부를 해서 취득을 하였고, 네. 또 마침 운이 좋게 그 성남시 일자리 센터에서 자원봉사자 모집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쪽에서 자원봉사를 하다가 또 운이 좋게 그 자원봉사가 끝날 때쯤 여성능력개발원의 채용 공고를 또 권유를 해주셨고요. 네.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알겠습니다. 정말 그 아까 자원봉사를 하시면서 또 기회를 얻으신 거잖아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어쨌든 간에 바로 일자리가 아니라 봉사도 하시고 나눔도 네. 하시고 그러다 보니까 그 좋은 기운이 일자리 취업으로도 연결이 됐는데 말씀하시는 것도 들으니까 정말 상담사, 컨설팅 이 딱 맞지 않는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전미옥 교수 제가 인사를 아직 못 드렸는데 지난주에 잘 지내셨습니까? 네, 제가 이제 지난
지난주 소개할 때 이 사람들의 마음에 행동에 불을 지르고 싶다 이제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단풍처럼 이렇게 네. 물든 옷을 입고 이제 마지막 왔는데요. 단풍을 또 정미혁 네, 네. 교수님과 함께 보내요. 제가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중부대학교가 또 경기도 고양시 쪽에 있다 보니까 경기도 여성들을 또 저는 또 많이 만나게 돼요. 그래서 특히 강사 활동을 하고 계신 분들을 만나는데 그분들에게도 바로 직접적으로 강사 활동을 하는 게 본인도 굉장히 좀 부담이 되니까 네. 지역을 다니면서 이렇게 자원봉사라든가 이렇게 그 무료로라도 강의를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라. 사실 무료라고 하지만 그걸 듣는 사람들은 시간을 다 내서 나에게 온 거잖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오히려 내가 그 사람들에게 돈을 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도 했는데 이제 이분들 얘기를 듣다 보니까 문득 이 단어가 떠오르더라고요. 아모르 파티. 아모르 그러니까 파티. 예, 그래서 예. 니체의 말에서 유래가 됐는데 이게 이제 운명의 나의 운명을 사랑하라라는 의미여서 이렇게 일을 하다 보니까 자기의 어쨌든 간에 인생, 운명 이렇게 사랑하면서 한 발 한 발 개척해 나가고 계신 분들이 너무 좋아서 아모르 파티 그러면서 또 박수를 치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저희가 또 어떤 소식 들어볼까요? 예, 오늘은요, 이 그 방과후 지도사 직업 박람회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경기도 일자리 재단에서는 오는 12월 5일에 이 제1회 방과후 지도사 직업 박람회를 진행을 하는데요. 방과후 지도사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라면 이번 박람회에 들르셔서 여러 가지 이제 정보도 얻으시고 또 한편으로는 내가 이쪽에 관심이 있다라고 하신다면 아까 이제 팀장님 얘기처럼 뭐 직업 상담사라든가 이런 이제 과정을 거쳐서 하는 부분들 일자리 창출의 기회를 또 얻어 가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방과후 지도사 저희가 몇 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 네, 직업인 예. 것 같은데요. 자세히 다시 한번 이야기 들어볼까요? 네, 이 방과후 지도사 같은 경우에는 초등학생들 대상으로 해서 다양한 방과후 프로그램들을 진행하는 이 방과후 교실을 운영하는 전문 교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어떤 전문 교사가 되기 위해서 내가 어떤 분야, 어떤 과목들이 있는지를 한번 둘러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박람회를 하니까 프로그램 전시관, 소개관을 돌아보시면서 이러면서 또 전문적인 상담도 받으시고 또 한편으로는 강사로서 직업 상담사로서 그다음에 이제 방과후 지도사로서 나의 진로도 한번 같이 동시에 설계를 해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방과후 지도사 과정에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초등 수학 지도사, 또 이제 역사 논술 지도사, 창의 과학 놀이 지도사, 또 소프트웨어 코딩 지도사, 또 진로 독서학습 코칭 지도사, 아동 요리 지도사, 또 통합형 체험 학습 지도사, 3D 프린터와 관련된 지도사, 또 교육 연극, 또 뮤지컬 지도사 이렇게 이제 뭐 다양한 측면에서의 이 방과후 프로그램 소개관이 있기 때문에 일단 참여하시고 어떤 교육들이 있는지 또 이제 이렇게 소개된 교육들은 또 요즘 이제 굉장히 초등학생들에게 또 그 좋은 프로그램으로 인지가 되는 부분이어서요. 한번 둘러보시면 좋겠습니다. 예, 아니 얘기를 들어보니까 제가 학교를 다닐 때는 들어보지 못한 그렇죠. 정말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요즘은 방과후에 실시가 되고 있나 봐요. 맞습니다. 특히나 이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서 우리 이제 창의성 분야 쪽에 드론이라든가 이 코딩과 관련된 프로그램들이 또 이제 많은 분들에게 인기가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아까 이제 뭐 교육 연극이라든가 뮤지컬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는 것처럼 문화예술, 근데 문화예술 한 가지만이 아니라 통합형으로 이제 프로그램들이 많아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으시고요. 그래서 이미 방과후 지도사로 활동을 하고 계신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이제 트렌드에 민감한 이 방과후 지도사 분야의 최신 수요가 어떤 부분들이 있는지 또 신규 프로그램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한 동향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내년도 지금 현재 또 방과후 지도사로 활동하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내년도에 우리 이제 새로운 학기에 학생들과 어떤 모습으로 만날지를 한번 계획을 해보시는 측면에서도 꼭 가보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특히 좀 강사로 활동하고 싶은 분들이 간다면 상당히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 방과후 지도사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학교의 방과후 교사로 갈 수가 있고요. 또 이제 아동 시설이라든가 아동 교실 같은 경우에 또 이제 교사로 갈 수가 있습니다. 또 방과후 교실을 직접적으로 또 운영을 하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방과 후 지도사가 되고 싶은 분들도 있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강사가 되고 싶은 분일지라도 그렇다면 내가 전공이 이건데 이것과 어떻게 다른 부분들을 통합을 해가지고 통합형 교육을 어떻게 할까? 나는 IT 분야이지만 이걸 이제 접목을 시켜서 문화예술하고 어떻게 접목을 해볼까? 이런 생각을 해보시면 이게 본인이 강사 활동하는 교육 콘텐츠로도 연결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관련 기업체나 또 이제 뭐 협회 같이 민간 단체로 취업을 희망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또 역시 현장 면접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 가지의 이 방과 후 지도사 박람회를 통해서 면접도 보시고 최신 동향도 둘러보시고 그러는데요. 일단은 발걸음을 움직이셔가지고 가보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12월 5일 수요일에 오후 1시부터 3시까지 경기도 일자리재단 여성능력개발본부 1층 어울림홀에서 진행이 되니까요. 기회의 문을 향해서 뚜벅뚜벅 나아가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방과 후 지도사 직업 박람회에 대해서 저희가 소식 들어봤는데요. 여성능력개발원에서도 준비 중인 포럼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12월 7일 한국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에서 서울특별시 주최 서울시 여성능력개발원 주관으로 2018 서울 일자리 여성 비전 포럼이 고용 없는 성장 시대 여성 일자리 미래라는 주제로 개최가 됩니다. 그 4차 산업이 이제 시대가 도래가 되면 새로운 일자리도 많이 생기겠지만 아울러서 그 실업 증가 위험도 높아지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 여성 고용에 관한 변화에 대비하고 또 어떤 것을 준비해야 할지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을 모시고 토론하는 의미 있는 자리입니다. 네. 그래서 작년 저희가 포럼을 가졌을 때 4차 산업을 주제로 이제 토론을 개최를 했었는데요. 엄청나게 많은 호응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시간을 내셔서 참석하시기를 저는 권해드리고요. 또 문의사항은 여성능력개발원 홈페이지나 그 전화를 주시면 저희가 자세하게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서울시와 또 경기도에 있는 분들은 참 여러모로 도움이 되는 행사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저도 역시 들고요. 꼭 가봐야겠다 이런 이제 알겠습니다.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 취업 교육 정보도 좀 전해주시죠. 네. 그 현재 여성인력개발기관에서는 경영사무로에 또 취업을 원하고 계신 분들이 많아서 그 회계 실무 교육 과정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또 홍보 마케팅 분야로의 또 취업이 선호도가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SNS 홍보 마케팅 과정, 그다음에 또 쇼핑몰을 또 구축하고 싶은 여성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쇼핑몰 운영 디자인 과정 같은 것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또 여성분들은 교육 분야에 대한 그 선호도가 매우 높은데요. 예. 지금 방과 후 그 교실이 2022년까지 고학력 그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제 확대가 실시가 되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방과 후 지도사나 돌봄 지도사 그리고 커리어 컨설턴트 등의 그 준비 과정이 되어 있으니까 특히 고학력 여성들은 이 분야를 좀 눈여겨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울러 또 창업에 대해서도 그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요. 저희가 또 많은 돈을 들여서 창업을 하기는 좀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반찬 가게 창업이나 또 이제 가죽을 이용한 어떤 공예 창업, 예. 그다음에 온라인 쇼핑몰을 구축하고 싶은데 이거를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그 온라인 창업을 위한 과정도 개설되어 네. 있으니까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외에도 취업과 교육에 관해서는 인터넷에서 서울 우먼업 홈페이지를 검색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울시에 위치하고 있는 여성인력 개발 기관들의 여러 가지 정보들을 얻으실 수가 있으시고요. 무엇보다도 구직 정보까지 같이 얻으실 수 있기 때문에 아마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예, 아니 전미혁 교수님이 방송 전에 김선희 팀장님 굉장히 좀 긴장도 많이 하시고 준비 많이 하셨어요라고 하셨는데 이렇게 차분하게 말씀을 잘해주셔서 네, 다 엄살이셨어요. 자, 김선희 팀장님 현장에서 구직자분들을 많이 만나고 계시잖아요. 네. 좀 특히나 여성 구직자분들에게 요즘 좀 추천하고 싶은 구직 정보 같은 게 있다면 네. 이 자리를 빌어서도 한번 전해주시죠. 네, 있습니다. 그 혹시 파워포인트나 오피스 프로그램을 잘 다루신다든지 포토샵이나 일러스트 등을 잘 다루시는지 혹시 또 내 경력 중에 오픈마켓에 경험한 경력이 있거나 소셜 커머스에서 그 재직한 경력이 있으시다면 저는 그 웹디자이너, 네. 웹디자이너 채용 구인권을 예. 확인해 주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그 홈페이지 관리와 업데이트, 그다음에 오픈마켓 상세 페이지 어떤 디자인들을 그 업무를 수행하는데요. 경력에 따라서 급여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포트폴리오는 준비를 잘 해가셔야 됩니다. 네. 모집 기한은 채용 시까지이거나 또 내년 1월 4일까지로 좀 다양하게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상담을 원하시면 서부여성발전센터, 동장 및 서초여성인력개발센터로 자세한 상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내년도에는 그 트렌드로 1인 마켓이 뜬다는 거죠. 네. 예, 그래서 이제 1인 마켓 시장이 열린다라고 하면 지금 이제 얘기하셨던 오픈 마켓, 소셜 커머스 경력이라든가 이렇게 뭐 일러스트라든가 포토샵이라든가 파워포인트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아주 경쟁력을 가지게 될 것 같네요. 알겠습니다. 웹 디자이너 소식 전해주셨는데요. 네. 어린이집 보육 도우미 소식도 있던데 네, 이건 맞습니다. 뭘까요? 네. 지금 이제 자녀를 돌본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어린이집 보육 도우미를 제가 추천을 드리는 건데요. 보통 이 시간이 4시간 정도 일을 해주시는 건데요.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 보조 업무를 해주시는데 보통 조리사 선생님을 도와서 점심 준비를 해주시거나 간단한 교구 정리를 해주시거나 그다음에 청소 업무를 해주시는데 입직의 문턱이 높지가 않습니다. 특히 시간제 일자리를 원하시는 여성분들이나 나는 내가 아이를 키워본 경력을 가지고 일을 좀 구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쪽 분야에 도전하시기가 매우 좋습니다. 또 이 분야의 수요는 의외로 많은데요. 네. 또 많이 알려져 있지는 오. 않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매우 쉽습니다. 각 구에 위치한 여성인력개발기관으로 달려가셔서 구직 신청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최근에 또 유치원 관련 이슈가 굉장히 좀 쏟아지고 있기 때문에 특히나 이렇게 좀 관련 도우미에 도전을 하실 분들은 마음가짐이나 좀 남다른 준비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교수님 어떻습니까? 저는 다른 무엇보다도 지금 이제 이렇게 어린이집 보육 도우미라는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본인 스스로가 도우미라는 생각보다는 저는 교육 전문가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도전을 하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필요한 마음가짐은 당연히 어린이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는 게 아주 당연한 부분인데요. 일단 이제 우리가 영유아들의 어떤 성장과 이제 이런 발달의 과정에 있기 때문에 교육적 측면에서 또 본인도 어쨌든 간에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 많아서 저는 미리 공부를 하셔라. 근데 이 공부를 일단 관련 분야의 책을 10권을 한번 읽으셔라. 예. 일단 도서관에서 빌리셔갖고 10권을 읽으셔서 내가 어린이집의 보육 도우미다 보다 교육 전문가로 나는 살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서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시고 또 이제 책을 읽으시고 10권 읽으시고 시작하면요 어쨌든 내가 전문가로서의 어느 정도의 지식도 가지시고 또 현장에서 일어나는 부분들은 또 그때그때 또 도움을 주실 거라고 보고 그럴 때마다 또 필요하시면 여성인력개발센터에 연락을 하시면 그럼요. 또 보수 예. 교육을 시켜주시니까 도움을 받으실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알겠습니다. 어린이집 보육 도우미까지 들어봤는데요. 아직도 추천하실 일자리가 남아있다고 들었거든요. 네. 이번에는 장애인 채용 구인권을 가지고 왔는데요. 장애인 구직자들을 대상으로 사단법인 대한장애인복지협회 CSI 시스템에서 전자제품 조립이나 품질 및 소프트웨어 그 개발자 총 10분을 구인하고 있습니다. 12월 19일까지 장애 여성 인력 개발센터로 문의를 주시면 됩니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는 서울 우먼업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서울 우먼업이라고 하셨는데 또 서울시의 여성인력개발센터에 계시잖아요. 이런 건 굳이 비단 서울시 여성들만을 위한 자리일까요? 이런 것도 궁금하네요. 네. 네, 아닙니다. 서울 여성뿐만 아니라 타 지역에 계신 분들도 얼마든지 다 이용이 가능하시고요. 저희가 이제 현장에 나가서 보면 그 남성분들로부터 왜 우리는 상담을 안 해주느냐 이런 민원 아닌 민원을 받고 있습니다. 남성분들도 도움을 요청하시는 분들은 얼마든지 상담을 해드리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그 일자리 부르릉의 문턱은 높지 않으니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얼마든지 요청을 해주시면 저희가 성심성의껏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미옥 교수님께서도 하실 말씀 있으시다고요? 네, 일단 이제 이런 뭐 정보들이 있는데 세일센터가 있어요. 전국 각지에 있기 때문에 이곳을 이용해도 좋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일자리 부르릉 있는데 일단은 네, 인터넷에 들어가서 클릭 하시면서 정보를 확보하시고 그래서 이제 서울 우먼업 사이트도 들어가 보시고 세일센터 정보도 들어가셔서 일단 어떤 교육들이 또 펼쳐지는지를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정보는 많이 있는데 이걸 다 내 것으로 컨테이너 박스가 아니라 나만의 컨텐츠로 갖기 위해서는 내 것으로 만들려면 행동을 취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추천할 만한 구인 소식 저희도 전해 들었는데요. 최근에 굉장히 좀 각광받고 있는 직업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있는데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그 유치원 교사나 그 보육교사, 방과 후 지도사, 뭐 평생 학습사 등 이제 여성 비율이 진출이 높은 교육 분야와 또 4차 산업을 대비해서 한 그 코딩 분야를 결합한 분야가 있습니다. 현재 서울시 여성인력개발기관에서는 그 소프트웨어 코딩 전문 강사 양성 과정을 현재 집중적으로 많이 하고 있는데요. 코딩이라는 말은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 코딩이라는 것은 그 컴퓨터 그 프로그래밍과 동일한 개념인데 네. 이거를 쉽게 이야기하면 컴퓨터가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를 입력하는 작업을 코딩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예를 들어서 이제 엘리베이터를 10층을 누르잖아요. 그리고 문을 열거나 닫거나 이런 버튼을 눌러서 이제 작동을 하는 것은 그 개발자가 이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입력을 해놨기 때문이죠. 그래서 코딩 강사는 이 컴퓨터의 언어를 쉽게 입력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그 분야의 어떤 전문 강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 사실 저희도 뭐 코딩 이야기 정말 많이 해봤습니다. 관련해서 뭐 그 스타트업에서 출연을 해주시고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는데 특히나 요즘은 학교 현장에서도 이 코딩에 대한 교육 바람이 굉장하다고 들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지금 그 올해 2018년부터 코딩 교육이 초, 중, 고등학교에서 의무적으로 확대 실시가 되고 있고요. 아마 저희 딸아이가 제가 이거를 이제 대본을 연습을 하고 있으니까 엄마 이런 거 지금 우리 학교에서 배우고 있어 이렇게 이제 말을 네. 해서 제가 아이한테 설명을 듣고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렇게 강사의 수요는 계속 늘어날 예정이지만 실질적으로 현장에서는 또 유능한 강사 구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는 특별한 제한 자격이 없기 때문에 특히 이공계를 그 전공을 하셨거나 또 교원 자격증을 가지고 계시거나 또 이 분야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 여성분들은 그 여성인력개발기관에서 전문 강사 양성 과정을 수료 후에 입직을 해보시는 것을 권해드리고요. 또 관련 교육에서는 뭐 스크래치, 엔트리, 로봇 코딩, 그 드론 기법 등 여러 가지 전문 프로그램을 배우기도 하지만 그 교수법과 강사법, 그다음에 학생 평가법 등을 배우면서 수료하신 후에 그 학교에서나 그다음에 평생 학습 시설, 문화센터 등에서 강의를 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그래서 이 코딩을 기반으로 한 그 직종들은 더 다양하게 발굴될 예정이기 때문에 이 코딩 전문가로서의 어떤 수요는 밝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전미혁 교수님도 이 코딩 분야가 전망이 밝다. 이 네, 말에는 네. 이견이 없으시죠? 네, 특히 이제 우리 팀장님 말씀하실 때 아까 이공계 분야 전공을 하면 좋다라고 했는데 저는 또 반대로 어떻게 얘기하냐면 인문계 쪽으로 이제 전공을 한 사람이 이 코딩하고 접목을 했을 때 더 시너지 효과가 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이 컴퓨터 어떻게 보면 컴퓨터와 소통하기 위한 이 특수한 언어가 바로 이제 코딩인데 이 코딩이라는 게 모든 분야에서 우리 지금 컴퓨터 지식을 요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코딩하고 접목을 했을 때 이제 뭐 문화예술 쪽이라든가 인문학이라든가 뭐 언어도 있을 수 있고요. 여러 가지 측면이 있다 보니까 저는 뭐 무엇보다도 이제 이 그 창의적인 일을 하기 위해서는 또 코딩 교육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전공이 다르더라도 이 전공을 융합을 해가지고 하신다면 아까 이제 방과 후 지도사 과정이 굉장히 많은 과정이 있었잖아요. 또 다른 과정을 내가 만들어 갈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김선희 팀장님, 이 일자리 부르릉 버스 타고 다니시면 정말 많은 여성 구직자들을 만나실 것 같은데요. 제각각 다양한 사연들이 있겠지만 그중에서도 좀 가장 많이 듣는 상담 내용은 어떤 걸까요? 네, 지금 가장 많이 문의하시는 내용이 제가 어떤 일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라는 말을 가장 네. 많이 듣습니다. 네. 이제 저희가 현장에서 상담사가 이 직업이 좋습니다. 이쪽으로 가세요라고 이렇게 답을 던지는 것은 매우 적절치 않습니다. 네. 왜냐하면 개인별로 처한 상황이 매우 다르기 때문이죠. 그렇죠. 재능과 흥미가 다를 수 있고요. 그분이 겪어오신 어떤 경험 사항이나 학력, 연령별에 따라서 그 이제 저희가 상담을 각기 다 다르게 드려야 되는 건데요. 제가 이제 강조드리는 거는 일자리를 얻기 위해서는 이 세 가지를 꼭 알아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첫째가 그 자신에 대한 이해입니다. 네. 본인이 어떤 것에 흥미가 있고 또 어떤 것을 잘할 수 있는지 현재 내가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서는 어떤 자원을 내가 가지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게 무엇보다 첫 번째로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일에 대한 이해입니다. 내가
어떤 일을 하려고 하는지를 알아야 그 일을 잘할 수 있는 어떤 그 준비가 되어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거를 모른다고 하면 들어가더라도 적응을 잘 못해서 중간에 퇴직할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어떤 직무 분석의 바탕이 되어서 이런 일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것은 현장에서 아주 매우 중요하다고 제가 누차 강조를 드리는 거고요. 또 마지막으로는 매칭입니다. 나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고 그다음에 일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다면 미스매칭으로 이제 일어날 수 있는 실수와 낭비를 줄이게 되기 때문이죠. 그 취업에 대한 준비가 개인별로 각각 다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일자리 부르릉에서는 현재 그 내담자가 어떤 상태인지를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거기에 대한 맞는 초기 상담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 초기 상담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각구에 있는 여성인력개발기관과 연계해서 국비직업 훈련 과정에 대한 정보도 드리고 당연히 구직 정보는 드리죠. 그것뿐만이 아니라 집단 상담, 심층 상담이 필요하면 또 요청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무료 취업 알선 이런 사후 관리까지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이런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일자리 부르릉 버스 저희가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오늘 두 분 함께 해주셨는데 간단하게 소감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선희 팀장님. 제가 일을 하면서 아쉬웠던 점은 여성 취업을 위한 많은 제도와 프로그램들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일자리 부르릉도 2009년서부터 만 10년을 이룬 장기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현장에 나가면 아직도 이런 게 있었느냐, 처음 봤다, 홍보를 좀 더 해달라 이런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의미를 봤을 때 저희한테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신 것은 너무나 감사를 드리는 거고요. 저한테는 또 뜻깊은 자리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전미혁 교수님. 저는 일단 원천 기술과 가공 기술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나의 원천 기술, 나의 전문성은 무엇이 있는가? 그다음에 가공 기술, 그 나만의 뭐 영업 능력도 되고 커뮤니케이션 능력도 되고 그걸 위해서 우리 여러분들이 기술 업을 위해서 이 클릭하시고 부르릉 열심히 네. 달려가 보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서울시 여성인력개발원의 김선희 팀장님 그리고 중부대학교 전미혁 교수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취업이 보인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